자, 반갑습니다. OIC 비즈니스 오너 임성호입니다. 자, 9월 또 첫째 주 제 시간 줌 시간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30일 날 진행됐던 석세스 랠리의 감동이, 뜨거움이 아직도 그 열기가 식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열기와 뜨거움을 이어가서 9월달, 10월달, 11월, 12월에 진짜 더 큰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저희 사업에서 성장을 일으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팀워크. 그래서 그 팀워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결코 우리 사업은 혼자 하실 수 없는 사업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저희 비즈니스에서 LOS라는 표현을 합니다. 라인 오브 스폰서십. 그래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폰서가 있고 내가 있고 파트너와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이 LOS를 통해서 강력한 팀워크로 우리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을지. 그래서 LOS는 그냥 라인 오브 스폰서십이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생명선. 이 라인이 끊기면 우리 성장할 수 없고요. 우리 꿈이나 목표도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나가는 생명선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러면 팀워크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팀으로서 일하시는 거예요. work us team. 여기서 us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뭐로서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의 체험 비즈니스에서 팀워크를 어떻게 일으키면 될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공부를 통해 이해하시고 깨달으신다면 아마 레버리지, 우리 사업이 훨씬 내 능력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되실 거고요. 훨씬 더 이 팀워크가 근간이 된 비즈니스를 진행해 나가신다면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팀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 혼자 분투하는 게 아니죠. 자, 수영이나 육상은 개인적인 능력이 물론 코치와 감독과의 팀워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그런 개인적인 능력을 갖고 하는 운동들은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준비나 훈련이 잘 되면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일으킬 수 있겠죠. 하지만 팀워크로 진행하는 농구나 축구나 배구 이런 경기들은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팀으로 경기에 임하는 것이 결국 우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겠죠. 그래서 목표를 우리가 이뤄내기 위해서 각자 도생으로 개인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부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원팀, 하나의 팀으로요 결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팀워크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팀워크와 관련된 내용을 구글에서 3년 정도 이렇게 프로젝트로 진행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팀워크라고 하고 또 팀워크와 리더십과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리더의 한마디로 지시로 일사불란하게 구성원 모두가 막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흔히 팀워크라고 연상을 시키는데, 자, 그것은 팀워크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라고 지난 3년 동안 구글에서 자체 진행한 프로젝트에서 결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팀워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사실을 3년 동안 구글에서 자체 프로젝트로 결과치를 보여줬고요.
자, 팀워크가 뛰어난 팀의 가장 큰 특징, 그게 바로 심리적 안전감. 자, 이 심리적 안전감이 뭐냐면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타인에게 어떤 나의 약한 모습, 실수, 또 부족함, 때로는 초기에 어떤 직장 생활이나 사업 초기에 그 일에 대한 아직 전문성이 익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엉뚱한 말을 하거나 조금 부족함을 보이거나 때로는 실패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고, 또 그 구성원들이 실수나 실패해도 다음 기회가 있고 도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속에서 그것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한 강박관념이나 힘들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거. 자, 그런 상태일 때 좋은 조직 안의 팀워크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봐도 우리 비즈니스 안에서도 그룹 안에서 팀 안에서 우리가 구성원분들 함께하는 파트너분들께 조금 실수나 부족하거나 실패한 경험을 했더라도 우리가 칭찬과 격려와 배려로 그분들이 어떤 위축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안전감을 우리가 리더분들이 먼저 한 분들이 배려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걸 이 결과치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 안에서 팀워크란 과연 무엇일까?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팀워크를 발휘해서 우리가 팀플레이를 일으키시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 플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모든 일으키는 개인 플레이들은요, 전 과정이에요. 뭐의 전 과정이에요? 시스템 안에서 팀워크를 일으키고 팀 플레이를 일으키기 위한 전 단계가 개인 플레이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는 개인 플레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크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개인 플레이로 시작된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은 팀 플레이, 팀워크를 일으키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 플레이를 팀 플레이로 연결시킬 수 없다면 이거는 우리 비즈니스에서 크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는 팀워크는 사업의 토양입니다. 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원천이 토양이죠. 자, 그런데 그 토양이 황무지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요, 생명의 싹을 틔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양이 옥토이면요, 그렇게 좋은 씨앗이 아니어도 거기에 옥토에 심으면 이 좋은 씨앗이 아니어도 여기에서 싹이 틀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팀워크는요, 좋은 토양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팀워크는 우리 사업의 기본이고 성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고요, 토양입니다. 그럼 우리의 토양을 황무지로 만들 것인가, 옥토로 만들 것인가, 그건 팀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모든 그룹과 팀 안에 있는 구성원분들이 팀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업에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걸 내 비즈니스의 모든 행동 안에 녹여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요, 한 목소리와 하나의 비전으로 원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인이라는 회사 안에서, 그룹에서, 팀에서 각 구성원들, 우리 사업은 조금 부족하고 단점이
많은 분이라 할지라도 어떤 분이든 자신의 장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모여서요. 자, 서로 나의 장점이 타인의 단점을 채워주고요. 타인의 장점이 나의 단점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팀워크 안에서 그런 어떤 서로 부족한 단점과 장점들을 채워주고 채움받고, 이런 팀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성공해 나가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업은 개인전이 아닙니다. 개인의 뛰어난 능력과 기량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비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다면 부족한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전체가 하나의 목표로 움직여지는 단체전, 그래서 이 공동의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단체전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도 내가 아닌, 나뿐이 아닌 우리, 그래서 우리 팀이, 우리 그룹이, 우리 회사가 그런 문화가 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가 아닌 우리라는 표현과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닌 진심으로 느껴져서 우리가 함께 성공해 나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좋은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체인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도 자부심과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어디에 가서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 사업을 전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OVOV, 원 보이스, 원 비전.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비전을 추구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제시하시는 그 정확한 비전의 방향성을 따라서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쳐야 하고요. 그렇게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원 보이스 원 비전이 추구가 되면 우리 시스템 안에서이겠죠. 그러면 통일성과 일관성이라는 신뢰로 연결됩니다. 이 신뢰는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소비자와 우리 명단에 있는 프로스펙트, 예비사업자분들에게 신뢰로 연결됩니다. 자, 이 신뢰라는 걸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책을 봤더니 스티븐 코비가 쓴 신뢰의 속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그 책에서 보면 신뢰가 높아지면요, 시간이 단축되고요, 비용이 절약됩니다. 반대로 신뢰가 하락하면요, 시간은 길어지고요, 비용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신뢰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의 그 성취의 시간을 단축시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들어가는 크고 작은 비용들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의 공식을 얘기합니다. 자, 분자에는 신뢰가 높이기 위한 분자에는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어요. 자, 능력이라고 표현드렸지만 개인적인 어떤 지식과 기량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스템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과정들, 그래 당연히 그런 과정들 속에서 능력은 반복하면 쌓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 능력과 그 다음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지속하는 힘이죠. 자, 일관성은요, 예측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건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겁니다. 신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꾸준히 지속하는 거. 거기에 친밀감은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자주 보는 거예요.
같이 식사도 하고요. 때로는 등산도 가고요. 때로는 차도 마시고요. 이런 꾸준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친밀감이 쌓입니다. 이게 분자예요. 능력과 일관성과 친밀감. 그런데 분모가 있습니다. 분모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분모가 커지면 전체적으로 낮아지죠.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적으로 높아져요. 그래서 신뢰를 깨트리는, 신뢰를 높이지 못하는 건 분모가 커지는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리고 자기중심성이 커지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 안에서 사실은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비즈니스의 성장의 속도를 만들어주는 건 신뢰예요.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 신뢰는 결국 내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냐, 아니면 타인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계신가, 그 자기 중심성이 중요합니다. 제가 식스션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와튼 스쿨에 다이아몬드 스튜어트라는 교수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냐? 왜 의사 전달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냐? 그건 자기 중심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에서 크게 성장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성공하시려면 자기 중심성이 아닌 이기적인 것보다는 타인 중심성, 이타주의로 이 사업을 하시면 결국 부자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에도 전반부 이런 얘기 나오죠. 나를 돕는 일이고 결국은 나를 돕는 일인데 타인을 돕는 일로부터 타인을 도우니까 결국은 나를 돕는 거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업은 타인을 돕고 그걸 통해서 나를 돕는 일이에요. 그래서 OV, 원 보이스, 원 비전이라는 개념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팀, 원팀이 되셔야 됩니다. 자, 팀이라는 영어 단어를 쭉 펼쳐보니까 together, everyone, achieve more.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하면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팀이 돼야 되고요. 제가 PSC 때 2주차, 3주차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5가지 개념 중에 세 번째가 팀워크 사업입니다.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장을 보아도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4세대예요. 이때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초고속 성장기를 맞이합니다. 자, 이렇게 초고속 성장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가장 원동력이 됐던 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거다라는 5가지 개념이 정리됐고요. 개념이 정리된 이러한 개념 정리된 것들 가지고 리더분들이 많은 함께하는 파트너분들께 가르쳐서 그 개념을 공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사업이다 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5가지 개념이 이렇습니다. 독립적인 자영사업으로 시작하고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교육사업, 세 번째 팀워크 사업, 네 번째 프로모션 사업, 5번째 시스템 복제 사업입니다. 이 5가지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교육사업과 복제 사업이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핵심은 사업 설명으로 후원과 그리고 깊이 있는 네트워크의 형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고 나서 급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사업과 복제 사업이 배우고 가르치는 거죠.
이게 사업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고, 이 5가지 개념 중에 우리의 비즈니스의 실질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건 3번째 개념인 팀워크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팀과 그룹에 어떠한 팀워크가 형성되고 견고하게 팀워크가 구축되어 있는지, 그걸 보시면 내가 현재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도 거듭 드립니다. 그래서 팀워크와 LOS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팀워크의 중요한 거는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혼자 할 수 없다는 말씀 드렸죠. 여기서 타인이란 스폰서분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될 수도 있고, 파트너가 될 수 있고, 크로스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비즈니스 성장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에 대한 배려죠. 그래서 파트너의 성장이라는 의미는 소득과 핀업이죠. 그것이 결국 곧 나의 성장, 나의 소득과 핀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연결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파트너분들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배려하고 헌신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지난주 토요일날 스마일 그룹에서 자체 랠리가 진행됐는데 거의 130명, 150명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자리가 없었어요. 그때 새로 오신 분들, 초기 사업가분들에게 먼저 하신 분들이 자리를 양보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이아몬드 분들이 자리를 양보하고요, 에메랄드 분들이 자리를 양보하고, 루비 분들이 양보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PT 분들, 골드 분들까지 자리를 양보하고, 새로운 분들이 더 경청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렸죠. 그래서 내가 먼저가 아닌 상대가 먼저, 나중에 시작한 분 순서로 이분들을 배려해주고 이분들이 배려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팀이나 그룹을 보고 신뢰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양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라인 오브 스폰서십, 이 왜 성장이 중요한지 이 원리를 깨닫고 또 이 라인 오브 스폰서십과 함께 팀워크로 협력하는 마음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와 스폰서의 관계, 팀워크는 어떻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지, 나와 파트너와의 관계, 팀워크는 어떻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나와 크로스라인과의 관계, 팀워크는 어떻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지, 자, 이 원리를 조금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진행하시는데 기본적인 6가지 원칙 있죠. 첫 번째 원칙이 절대 긍정의 원칙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긍정의 마음가짐을 가진 분들이 배우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겸손해요. 그래서 긍정과 겸손과 배우려고 하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죠. 그래서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성공한 모든 분들의 책과 오디오와 그분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1조 1항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괴로워서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떠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 바탕의 기저에 곱게 깔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행되는 모든 상황의 결론은요, 자, 때로는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셨거나 진행하면서 내 생각처럼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들이 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기 위한 과정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사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잘 되기 위한 긍정적인 상황이 되기 위한 좋은 것들이다. 반드시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어진 것들은요, 시간 속에서 모든 것들은 개선되고 발전됩니다. 현재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 속에서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상황들은 긍정적으로 흡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고, 사실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의 올바른 자세와 습관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언어와 행동. 결국 이게 우리의 습관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전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세야말로 사업을 크게 성장시키는 동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나의 비즈니스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면 좋습니까? 나의 팀과 그룹이 어떤 모습으로 복제가 되면 좋으시겠습니까? 긍정적인 팀과 그룹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구부터요? 나부터입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누구부터요?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폰서와 시스템을 믿고 따르고 믿겠다는 거. 그래서 일방적인 믿음이 아니라 상신, 서로 함께, 서로 믿는 크기가, 서로 믿는 강도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짝사랑이 그래서 힘든 거 아닙니까? 같이 믿어줘야 돼요. 스폰서가 강력한 파트너에 대한 믿음, 파트너분들은 스폰서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 이 강력한 믿음들이 서로 함께 크기와 강도가 맞게 믿어줘야 돼요. 이럴 때 강력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은 더 커져 나갑니다. 그래서 스폰서분들이 제시하는 사업의 방향, 그걸 믿고 따르시는 거예요. 이게 최상의 길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사업은 먼저 경험한 분들, 먼저 가시밭길, 지뢰밭길을 어떤 희생을 다 치르고서 먼저 그 길을 간 분들, 그분들이 경험을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서 먼저 경험한 분들이요, 그 경험치를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우리는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최상의 길입니다. 이게 지름길이에요. 다른 곳에서 지름길 찾지 마시고요. 먼저 성공적인 결과치를 만들어낸 분들이 먼저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지름길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어쩌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종교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니는 교회 목사님, 다니시는 절의 주지스님, 다니시는 성당의 신부님, 이 아마도 조건 없이 바라는 거 없이 우리의 성장과 성공을 가장 바라는 분들이 이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그분들만큼이나 우리 자신의 성공을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저는 우리 사업 안에 스폰서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그렇죠, 직장에서 자영업을 하실 때 어느 직업에서 이와 같이 나의 성공을 이토록 간절히 바라주는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와 스폰서와 어떤 관계성 속에서 팀워크를 만들어 가실 건가? 스폰서분을 예우하셔야 됩니다. 에듀피케이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진짜 진심으로 에디파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성공을 너무너무 간절하게 원하시고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이건 내 자존심, 사적 감정하고 연결시키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공적 감정이에요. 나의 성장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프로모션은 이게 가장 기본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프로모션입니다. 아직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출 많이 올리고 사람들 많이 초대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까지라고 아직 내가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 생각 존중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해되지 않더라도 일단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경험한 그 경험치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래서 그 경험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 경험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우하셔야 되고 에디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 프로모션은요, 내 사업의 원천이고 원동력이에요. 간혹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내 뜻대로 막 안 돼서 마음이 많이 아픈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해야 되니까 입에서만 내가 프로모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프로모션 하고 계신지, 에디파이 하고 계신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폰서의 성장이 곧 나의 사업의 성장입니다. 자, 스폰서님의 성장은 우리가 지난 30일 날 보셨죠? 그 무대에 그 화려하고 멋진 모습이요, 그분들의 모습으로 끝난다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걸 보고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가까운 혹은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무대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우리의 가슴이 뜨겁고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요, 향후에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미래의 성장한 모습을 먼저 땡겨 보시는 거예요. 먼저 땡겨 보시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동지적 동행 관계입니다.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지입니다.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어느 경우에서도 스폰서나,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파트너가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우열을 가리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기나 질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해지고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작아져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요, 진심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왠지 아세요? 그게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폰서분들은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폰서를 존중하고 예우하셔야 돼요. 자, 그 이유를 조금 더 설명드려보면요, 우리 감정에도 감정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 계좌가 늘 마이너스인 분들은 부정적이고 불평불만을 해요. 근데 그게 악순환이 됩니다. 근데 우리 감정 계좌가 플러스인 분들은요, 늘 긍정적이시고요, 늘 배려하고 뭔가 주려고 해요. 이런 분들은 감정 계좌가 플러스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플러스를 끌어당기죠. 그래서 스폰서를 예우하지 않으신 분은 늘 적자 인생을 살 거예요. 당연히 사업이 안 되겠죠.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없겠죠. 하지만 스폰서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분들은 늘 흑자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이 사업의 가장 실마리이고 원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분은 플러스 인생을 사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깨닫고 보면요, 이해한 분이 이 사업하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것처럼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 분은
깨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잠자는 척 하는 분은 깨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척 하는 분이 힘든 겁니다. 차라리 뭘 모르고 안 하는 분이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가르쳐 깨닫게 해드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의 원리를 깨닫고 보면 결국은 스폰서나 파트너분들을 위함이 아니라 결국은 깨닫고 보면요, 내 사업 성장을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 손해볼 게 없죠. 그러니 흑자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더 스폰서를 존중하고 예우하셔야 되냐? 스폰서가 나보다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조금 배움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요, 사회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더욱 예우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한 나는 더 높아집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요, 결국 내가 준 그대로 다시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인간관계의 원칙이죠. 호혜의 원칙. 준 대로 돌려받습니다. 이런 분들이 큰 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진짜 겸손한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진짜 훌륭한 리더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진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마음 밭을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스폰서와 팀워크를 단단하게 다지는 방법. 자, 스폰서와 수시로 소통하고 상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배우셨죠? 막히지 아니하고 원활하게 흐르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스럽죠. 그래서 내가 차단시키고 있지 않는가, 내가 흘려보내고 있지 않으려고 하지 않은 건가, 진짜 높은 댐처럼 내가 딱 막아놓고 뭔가 내가 막아놓고 있지 않나,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상담하셔야 되겠죠. 이럴 때 관계가 좋아져요. 늘 작은 거에서 큰 것까지 상담하시고 허심탄회하게. 그러면 진짜 말하지 않아도 알죠. 눈빛만 봐도 알죠. 몸짓만 봐도 알죠. 이 상태가 가면요, 진짜 수준 높은 팀워크가 만들어져요. 그야말로 지시하지 않아도, 누구에게 명령하지 않아도요, 일사불란하게 각자 역할에서 자기가 맡은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진행됩니다. 이런 팀워크는 없겠죠. 그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 우리 흔히 마이웨이라고 하죠. 체인이라는 비즈니스는요, 새로운 일이에요. 새로 배우셔야 돼요.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던, 어떤 결과치를 만들었던, 어떤 성공을 거두셨던, 그건 존중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체인의 첫 발을 내디시고 체인의 이제 멤버가 되시고 가족이 되셨다면 체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새로 배우셔야 돼요. 마이웨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어 있는 성장하는 스폰서와 소통하고 상담하셔야 됩니다. 아이디 스폰서 있으시죠? 아이디 스폰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감사한 분들이시죠? 하지만 내 사업 성장을 위해서 소통하고 상담하셔야 될 분들은 시스템에 정확히 플러그인 되어 있으시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분들과 소통하고 상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흡수시키고요. 그리고 배우셨다면 즉각적으로 내 비즈니스에 적용시키시고요. 거기서 얻어진 경험치를 가지고 또 함께하는 파트너분들과 나누고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 따로 일 따로 아니죠. 교육받은 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야 원하는 결과치만큼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파트너분들과요, 지속적인 리더십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자, 저 역시도 마찬가지 처음에요. 어떤 막 열정이 있고 유능한 분들을 보면 이해관계로 이 사업을 시작해요. 아, 돈이 되겠다. 사업 괜찮네? 이해관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개월, 6개월, 1년 지나면요, 이제 막 가족관계가 돼버려요. 흉함을 얻고 너무 가깝고 친해져요.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스폰서 파트너 관계는요, 시스템 안에서 리더십 관계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깝지도 않고요, 너무 멀지도 않은 리더십 관계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이래야 지속하고 오래 사업 성장에 도움됩니다. 아마 진행해 보신 리더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고요. 우리 파트너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거의 중요성들을 조금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리더십 관계를 유지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솔선수범 하셔야 되겠죠. 말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귀로 듣는 것 말고요, 보는 걸 복제합니다. 그래서 먼저 모범이 돼야 되겠죠. 자, 스폰서 에디파이 프로모션 하시는 것 본보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모습 본보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 아까 말씀드렸죠, 신뢰와 정직 본보이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해 나가시는 거 또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파트너와의 팀워크를 만들어 가실 때 나의 지나친 사적인 부분은 노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일로 만난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성의 우선순위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너무 사적인 부분을 노출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리더십 관계를 유지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파트너와 의견이 충돌할 때, 특히 초기 단계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겨봐야 그 본전도 못 찾습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이기고 가난하게 사실 것인지, 지고 부자로 사실 것인지,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지는 분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겨봐야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내가 이겨서, 내가 상대를 눌렀어, 내가 상대를 제압했어, 순간적인 그런 어떤 쾌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요, 관계가 깨지고요, 내 사업이 안 됩니다. 져야 됩니다. 지는 분이 이기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부자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 되지 않지만, 저도 안 되지만, 먼저 시작하는 리더분들, 스폰서의 마음은, 그 마음의 크기는 바다와 같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요? 다 받아줘서 그렇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 드는 건 생각해봐야 되지만, 돈 드는 건 선택적으로 해야 되지만 돈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용하는 마음의 크기를 좀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크로스라인과의 관계입니다. 팀워크입니다. 자, 왜 나의 노력보다 나의 이익보다 팀이 우선인가? 그룹이 우선인가? 회사가 우선인가? 자, 내 능력이 부족하셔도요, 팀워크가 잘 형성되고 짜여지면요, 누구나 성공 가능합니다. 능력이 부족하셔도요, 말씀을 잘 못하셔도요, 특별한 경험이 없으셔도 팀워크가 잘 돼 있으면 누구나 성공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시스템과 팀워크로 행동하신다면 나의 사업도, 나의 파트너의 사업도 성공합니다. 그리고 팀이 함께하는 효과는요,
크로스라인의 성장은요,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시기줄투의 대상이 아니라 내 사업 성장의 기폭제입니다. 지난 30일 날 보셨을 거예요. 크로스라인이지만 얼굴도 모르고, 물론 줌 미팅 때 그저 얼굴 한두 번 뵐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무대에 올라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스피치를 통해서, 그분의 열정을 통해서 내 성장이 엄청난 아마 열정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업이 성장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 사업이 성장한다는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그 랠리에, 그 미팅에 함께 참여한 파트너가 성장하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얼마간의 성장은요, 스폰서와 업라인분을 통해서 성장하지만 진짜 큰 성장은요, 내 마음의 불덩이처럼 타오르게 하는 건 크로스라인의 성장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팀과 함께하는 효과는요,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늘 센터나 지사에서 늘 말씀했던 스폰서님이나 여러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 말씀인데 계속 듣다 보면 마음에서 초기에 듣는 만큼 열정이나 어떤 깨달음의 농도가 얕아집니다. 하지만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나이대, 성별, 꿈과 목표, 결단 한 다양한 분들을 보고 내가 그 다양성 속에서 내 사업을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런 크로스라인과 함께하는 이 팀이 함께하는 효과는요, 잔소리 같지 않은 잔소리. 아무리 좋은 얘기도요, LOS로 연결된 스폰서나 리더분들이 꾸준히 하시는 말씀은 좋은 얘기인지는 아는데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발을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크로스라인의 그 미팅 속에서 되는 내용들은요, 잔소리 같지 않은 잔소리, 자발적 동기부여를 일으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카고 불스의 전설적인 선수죠. 마이클 조던. 자, 마이클 조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능은 그 한 게임을 이기긴 하지만 그런 팀워크는 우승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자, 저희 사업에도 매우 적용되는 그런 명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늘 그런 말씀 드리죠. 재능보다 반복이고요. 어디에서요? 시스템 안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잘 훈련된 자세로 함께 해내는 거, 그게 팀워크이죠. 그랬을 때 한 개인의 성장 말고요, 전체 팀의 성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모여있는 게 아니죠. 팀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모여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팀 안에서, 그 그룹 안에서, 채윤이라는 회사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과 자세로, 내가 부족한 내가 어떤 걸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 우리 팀이, 그룹이, 회사가 성장하고 성공해서 그 안에서 나란 존재도 함께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걸 각자 느끼고 그걸 우리 사회에 적용시키시고요. 진짜 다음 세대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진짜 우리가 본이 돼서 많은 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분들이 진짜 꿈과 희망을 갖고 채연을 통해서 진짜 내 삶이 변화했다고 자신 있게 많은 분들에게 큰 목소리로 전달하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좋은 팀워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팀워크가 뭔지, 나와 스폰서와의 팀워크, 파트너와의 팀워크, 그리고 크로스라인과의 팀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숨가쁘게 사업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셨죠? 이번 추석 연휴 때는 조금
마음의 여유 가지시고요. 그동안 못 뵀던 분들 뵙고 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추석 보내시고요. 또 이동하실 때 운전 조심하시고 또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다음 줌 미팅 때 또 미팅 시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추석 되시고요. 제 미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